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 중 약 870만 명 중 60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하네요. 혼자 사시는 경우 월 32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월 51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상위 30%에 속하지 않을 것 같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혹자는 현금만 8억이 있어도 재산만 11억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데 또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 연금이 줄어드니까 기초연금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연금 이야기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대부분 60세 전후가 되면 소득이 끊기고 재산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노인들만 받는 줄 알았던 기초연금. 하위 70% 안에 들면 준다니까 안에 들어가려면 재산과 소득이 얼마면 될까요?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서 단독 가구는 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2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단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하지만 오늘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계산 공식은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 후 0.7을 곱합니다. 소득값에 추가로 기타 소득을 더하는데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 임차, 재산소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입니다. 먼저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지역별 기본 공제를 합니다. 대도시 1.3억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소도시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보험 등을 계산하고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해주고 부채를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금액의 4%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만 있다면 단독 가구 월 396만 원, 부부 가구 677만 원까지는 수급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한 달에 부부가 67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32만 원을 다 받지 못하고 최소 금액 정도 받겠죠. 아무튼 커트라인은 단독 396만 원, 부부 677만 원입니다. 그런데 커트라인에 들어봐야 실제 받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2만 3,180원을 모두 받으려면 단독 가구 월 350만 원이면 가능하고 부부가구 최대 금액인 51만 7,080원을 모두 받으려면 월 소득 604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정리해보면 단독 가구 월 396만 원이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월 350만 원 넘지 않으면 최대 금액인 32만 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월 677만 원이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월 604만 원 넘지 않으면 최대 금액인 51만 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단독 가구 근로소득 25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받습니다. 250만 원에서 기본공제 108만 원을 뺀 다음에 0.7을 곱하고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139만 4천 원이네요. 단독 가구 기준인 월 202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니까 최대 금액인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200만 원 안에 150만 원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각각 40만 원 받습니다.
남편은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0.7을 곱하고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104만 4천 원이고 아내는 69만 4천 원입니다. 둘 다 합하면 소득 인정액은 173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51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 주의할 건 근로소득에서 부부 각각 108만 원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재산은 토지주택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은 현금,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등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 재산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단독가구 기준 7억 4천만 원이면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고 6억 4천만 원이면 최대 금액인 월 3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이면 11억이면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고 9억 5천만 원이면 최대 금액인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서울아파트 6억 국민연금 40만 원 받습니다. 6억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 4%를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월 155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195만 원이네요. 단독가구 기준 커트라인인 202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 수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가구 세종시 아파트 7억 국민연금 각 40만 원 7억에서 8,500만 원 공제하고 4%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월 205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285만 원이네요. 부부 가구 기준 커트라인이 323만 원 넘지 않으니까 수급 배수 아까 서울은 1억 3,500만 원 공제했는데 세종시는 중소도시라 8,500만 원을 공제한 겁니다. 만약 농촌이라면 7,250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복잡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는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 주식, 예금, 채권 등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6억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5억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최대 금액인 32만 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은 9억 8천만 원까지는 커트라인 통과하고 8억 3천만 원 넘지 않으면 최대 금액인 51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금융자산이 8억 원 넘게 있어도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니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단독가구 신협예금에 3억 있고 주식 2억 있고 국민연금 40만 원 받습니다. 5억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 빼주고 4%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160만 원이네요.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 더하면 2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커트라인은 202만 원 이내니까 수급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부부가구 예외 예금 3억 보험 4억 은행 대출 1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각각 40만 원 수령합니다. 7억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 공제하고 부채 1억을 뺀 다음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193만 원이네요. 여기에 80만 원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 2월 273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커트라인인 323만 원 초과하지 않으니까 수급 대상자입니다. 정리해보면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려면 소득은 단독 396만 원, 부부 677만 원. 재산은 단독 7억 4천만 원, 부부 11억, 금융재산은 단독 6억 2천만 원, 부부 9억 8천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만당으로 받으려면 소득은 단독 350만 원, 부부 604만 원, 재산은 단독 6억 4천만 원. 부부 9억 5천, 금융재산은 단독 5억 2천만 원, 부부 8억 9천만 원입니다. 올해 58년 개띠이신 어르신분들이 65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하위 70%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신청하십시오. 내 재산이나 소득이 변함없어도 수급 가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7,700원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은 약 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받으면 월 5만 원 정도 기초 연금에서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수급 대상자가 되어도 국민연금을 약 49만 원 이상 받으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을 삭감합니다. 국민연금 반납 추납하면 연금 액수가 늘어납니다. 추납으로 인해 연금 액수가 확 늘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아봐야 건보료 폭탄 맞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데도 불리하고 수급자가 되어도 기초연금을 다 못 받고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곧 폐지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이 이번 연금 개선 사항에 반영된 것입니다. 추가로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개정이 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